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넷째 주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첫 해인 지난해 부산의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이 저조하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기부 활성화를 위해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첫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달라집니다. 먼저 모금 활동의 제한이 일부 해제됩니다. 기부를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나 SNS 홍보가 가능합니다. 또 동창회나 향후회 등에서도 기부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상한액도 확대됩니다. 현재 개인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인데 내년부턴 2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이 공제되고 초과 금액은 16.5% 공제받는 혜택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가 낸 기부금이 특정 대상이나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지정 기부도 가능해집니다. 기부자가 기부 대상이나 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에 부담이 됐던 답례품 비용도 고향사랑기금에서 30% 범위 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체험형 서비스 등 관광 매력 도시 부산을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답례품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기부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정 기부 사업을 발굴 선정하여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20일 공포돼 시행됩니다. 다만 모금 방법을 확대하거나 기금에서 답례품비를 충당하는 제한은 6개월 뒤 시행됩니다. 한편 지난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은 650억 2천만 원으로 지자체 평균 2억 6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이에 비해 부산의 16개국은 평균 모금액은 6,900만 원으로 4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역의 고향사랑 이음 누리집이나 전국의 농협은행을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해 서구 한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구의회는 복지시설에서의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종사자들에게 피해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서약서가 종사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해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서구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서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촬영해 SNS로 사진을 돌려보고 조롱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례는 서구 내 모든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필요시에만 하던 시설 점검을 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하는 한편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종사자들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서약서 제출이 오히려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의견이 제시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가 제출됐습니다. 인권위는 조례 취지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약서 제출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냈습니다.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 요구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하는 서약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작성자 양심의 자유를 해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에도 서약서 제출 의무의 근거가 될 조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수능 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판단에 따라 서구의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현 회장이 차기 부산상위 회장으로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을 공식 추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회장이 차기 부산상위 회장으로 단독 추대될 전망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 현 장인화 회장의 연임 도전에
은산 해운항공 양재생 회장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치열한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던 제25대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지난 16일 열린 제24대 부산상위 의원총회에서 차기 부산상위 회장으로 양재생 회장을 추대하는 것으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는 부산 상공계 원로들이 상공계 화학과 발전을 위해 중재에 나섰고 장윤아 회장이 추대에 공감하며 불출마를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양 회장이 단독 추대되면서 차기 상위 회장으로 유력해졌습니다. 양 회장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당선되면 사재 100억 원을 부산 상공계에 기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 유치와 부산 상공계 화합, 상공인 권익 보호 등을 공약으로 앞세우고 있습니다. 차기 부산 상위 회장은 상위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원 선거를 거쳐 120명의 상위 의원을 선출한 뒤 이들이 회장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로 선출됩니다. 부산 상공회의소는 제25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말부터 상위 의원 등록을 받을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에코 델타시티 법정동 명칭을 놓고는 강서구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모아 외래어 명칭을 선정한 구청에 구의회는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선정 과정에서부터 에코 델타동을 점 찍어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에코델타시티 첫 입주 아파트의 도로명 주소는 부산 강서구 에코대로 243 호반서밋 스마트시티입니다. 법정동 명칭이 에코델타동으로 확정된다면 주소 표기는 괄호 속에 에코델타동이 함께 기재됩니다. 이미 에코델타시티 모든 길에는 도로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에코대로와 에코델타대로, 델타대로를 중심으로 에코델타 스마트로, 델타로, 에코서길, 에코평강길 등 대부분 도로명에 에코와 델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정동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될 도로명에 이미 에코델타가 들어가 있는데도 굳이 법정동까지 에코델타로 지어야 하냐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델타가 2번씩이나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외래어가 좋은 우리말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2번씩이나 쓰나. 도로명이 되어 있지 않 이런 상징성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서구의회는 지난달 동명칭을 외래어로 짓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의원 5명 전원의 의견입니다. 의회는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역사성, 상징성 등이 담긴 명칭을 공모한 뒤 1차 선정은 강서구청 공무원, 2차 선정은 에코델타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지역에 살지 않는 주민을 대상으로 역사가 담긴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이름을 결정했다는 게 모순이라는 의견입니다. 부산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했으면 부산 시민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강서 구민 전체라도 무작위로 여쭤보든지 왜 굳이 에코델타에 입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으로 대상으로 했는가. 특히 공모에선 가급적 외래어 제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은 공모에 앞서 동명칭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190만 원을 들여 동명칭 개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3개 이름은 에코델타동과 뉴델동, 리버델타동입니다. 의회는 구청이 이미 외래어 이름을 지어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시민 공모가 저조할 것에 대비해 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많은 580여 건이 모였고 외래어 제한을 요구했지만 에코델타동이 응모됐고 주민들이 이것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는 설명입니다. 명칭 공모전에도 가급적 자제하라 해놓고 어떻게 돈을 주고 외부에서 주소 받아온 3개의 이름이 에코델타동, 뉴델동, 리버델타동이냐. 그러면 애초에 이런 모든 절차들을 무시하고 그냥 그 돈을 주고
공모를 용역을 받아오면 될 거 아닙니까? 동명칭 확정까지는 부산시와 행안부의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강서구 의회를 비롯한 반대 의견들이 얼만큼 영향을 줄지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역 청년 인디 문화의 거점 역할이 기대됐던 사상 인디스테이션이 사실상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상구의 녹지광장 사업과 부산시의 예산 문제에 가로막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역에 위치한 사상 인디스테이션, 인디 상설 공연장입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열고 지역 청년 인디 문화 거점 시설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찬밥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지만 입구는 쉽게 찾을 수 없고 인근 공사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공연 같은 게 있고 그런 걸 들으면서 이게 활성화 많이 되고 사람들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도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모를 것 같아서 그건 좀 많이 아쉽긴 하고 더 많이 알려지고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사상구는 사상 인디스테이션 이전을 부산시에 정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부선 사상역 일대 녹지광장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삼락생태공원과 경부선 사상역을 연결하는 녹지광장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됩니다. 우리 사상구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과 녹지공간 확충을 통하여 광장을 우리 지역 주민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사상역 공룡주차장 부지 내 사상역 문화숲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는 구의 요청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40억 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을 감당하기는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재정 여건상 시비 편성하기는 어렵고요. 무작정 철거를 하고 새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는 여력은 없고요. 그동안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 400여 개가 넘는 팀이 거쳐가고 누적 방문객 10만 2천여 명이 다녀간 사상 인디스테이션. 지역 인디 문화 거점 공간이 늘기는커녕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의 주차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외출 시 주차로 애를 먹곤 하는데요. 이들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부산의 한 백화점 주차장입니다. 지하 2층부터 5층까지 있지만 여성 전용 주차장은 한 층에만 있습니다. 그것도 20여 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중 임산부 주차 구역은 딱 3면. 그런데 주차된 차량에 임산부 등록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성 전용이라지만 남성이 운전한 차량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재할 방법도 없으니 일반 주차 구역과 다를 게 없습니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 부모들은 주차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 보면 짐도 많고 아이에 딸린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자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용하는데 너무 그동안 불편하고 주차 공간이 좁아서 뭐랄까 정말 그걸 감내하면서 있었는데 이게 이제 6세 이하 아동까지 같이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좀 아이를 키우는데 좀 더 존중받고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달부터 부산시의회가 제정한 가족배려 주차구역 설치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산부 주차구역을 가족배려 주차구역으로 바꿔 6세 이하 영유아 동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우선 관공서 등 공영주차장에 적용하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에도 적용을 공고합니다. 특히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나 유모차 이용 주차구역도 적용 대상입니다. 이 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임산부나 영유아 차량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배려 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구역과 같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약자를 배려하는 운전자들의 시민의식이 제도 도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들도 늘고 있는데요.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에 맞춰 대학과 지자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관련 학과 신설에 이어 반려동물 인프라까지 다양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줄을 풀고 마음껏 뛰놀고 있는 반려견들. 함께한 견주들도 오랜만에 여유롭습니다. 도심 속 부산의 한 대학교 캠퍼스 내 마련된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동명대학교가 캠퍼스 부지 1,600여 제곱미터를 제공하고 부산시와 남구가 운영 예산 일부를 지원한 협력 사업입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반려동물 보호와 교육,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습니다. 1,000만이 넘는 반려인들과 함께하는 동물 친화 도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동명대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대학이란 단과 대학을 설치해 운영 중인 데다 캠퍼스 내 대학 동물병원 설립도 추진 중입니다. 그야말로 반려동물 인재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경상국립대학 대학동물병원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계기로 반려동물대학 세계 최초, 우리나라 최초가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단과대학을 만들고 또 그와 더불어 우수한 학생이 들어왔고 또 놀이터, 그다음에 우리 펫 유치원, 펫 카페, 이건 다양한 어떤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대학이 앞장서서 지금 선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반려동물 가구 수는 18만 4천여 가구로 전체 총 가구 수의 13%를 넘어섰습니다. 커지는 반려동물 가구 수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복합 문화 공간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동숲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 정비 이후 오는 3월 1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과일, 채소 가격이 떨어질 줄 알았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가까지 덩달아 오르면서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전통시장. 바구니에 담긴 작은 사과 4개에서 5개 사이가 10,000원. 이보다 조금 큰 사과는 5개에 2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떨어질 줄 알았지만 과일, 채소 가격이 여전히 높은 가격에 판매되자 소비자들은 부담이 됩니다. 과일이 너무 비싸고 모든 것이 많이 올라갔고 우리 없는 사람은 살기가 너무 빡빡해요. 부산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 가운데 과일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나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연말 상승세가 주춤했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올 들어 3%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유가마저 꿈틀대고 있습니다. 16일 기준 부산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00원 선, 경유는 리터당 1,500원 선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기름값이 슬금슬금 오르면서 지난달 중순 평균 1,442원 하던 휘발유 값이 한 달 만에 리터당 100원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거의 일주일 만에 100원 가까이 올랐어요. 좀 부담이 되시죠? 부담되죠. 저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댕기고 이러니까 훨씬 더 부담이 크죠.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물가에 유가까지 다시 들썩이며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문화재단 간만창이 문화촌에는 현재 12명의 작가가 입주해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새롭게 입주한 4명의 작가들이 첫 전시회를 열고 시민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넓은 작업 공간에서 작품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정신의 작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낡고 허름한 곳들이 작품 속에 담겨 애잔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정신의 작가는 올해 간만창이 문화촌에 입주한 이후 작품 활동이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유년기 시절부터 이제 미술을 해오면서 이제 쉽지 않은 그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부산의 그런 낡은 벽이나 건물을 보면서 이제 저랑 닮아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벽은 이제 저와 같고 그 속에서 저를 지탱해 준 게 이제 미술에 대한 이제 꿈이었기 때문에 그 희망을 좀 나타내고 싶었어요. 나만의 작업 공간에서 섬세한 드로잉 작업으로 완성된 얼굴들이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눈, 미묘하게 강조된 입술,
다양한 표정들 속에선 숨길 수 없는 내면 속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친구들 얼굴을 그리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인물로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 다닐 때도 친구나 또 주변의 분들 얼굴을 드로잉처럼 이렇게 하다가 계속 오늘날 보니까 제가 얼굴을 그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의 작업처럼 계속 이어져서. 부산 지하철에서 장바구니를 끌고 나서는 할머니 모습은 친근하기까지 합니다. 로비와 계단 등 층간 공간을 활용해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간만창이 문화촌 상상 갤러리 올해 첫 기획 전시가 열렸습니다. 작가들이 작업 공간을 갖고 작업을 한다는 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인데, 이렇게 뭐 1년에서 3년까지 작업 공간을 지원을 해준다는 게 큰 메리트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의 안정을 갖고 이렇게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봄을 반갑게 기다리는 설레는 작가들처럼 간만창이 문화촌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색다른 예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간만창이 문화촌 상상 갤러리 전시, 봄을 기다리면은 오는 3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낙조로 유명한 사하구 아미산을 중심으로 관광 명소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낙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 엘리베이터와 대형 레이저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사하구의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낙동강 하구 아미산 전망대입니다. 낙조로 유명세를 타는 곳. 하지만 가진 환경을 잘 살리지 못하고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낙조하고 여기 전망대하고 이 연계돼 가지고 뭔가 문화가 또 앞에 여기 저 필요 없는 저 꿀뚝도 없애고 저기에 뭔가 또 문화시설도 들어서고 하면 좋겠죠. 이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아미산을 중심으로 관광 명소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아미산 낙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 엘리베이터인 어반코어가 설치됩니다. 또 낙조 광장에 대형 레이저를 쏘는 조명시설 사업도 같이 진행됩니다. 사업비는 195억 원으로 오는 2027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아미산 전망대와 해수욕장의 연계성을 높이고 관광객 이용 편의를 개선시키는 동시에 낙조 분수광장의 미디어 파사드와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접목하여 관광 경관 명소로서의 매력을 높일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사하구는 아미산 낙조 관광 명소화 사업이 추진되면 다대포의 자연경관과 기존 관광 자원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대포 낙조 분수광장 일원에는 문화 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미산 전망대에 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 엘리베이터가 조성될 경우 사하구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